네,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모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해서 시도 선관위 그리고 시구군 선관위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중립적인 선거관리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구성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이 내년에 다가오는 20대 대선 그리고 8회 지방선거 정말 가장 큰 두 가지 선거가 또 다가오는데 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답변하셨듯이 이 국민들께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의구심을 제시했을 때 좀 즉각적인 이렇게 이 자료를 제공하고 해명을 통해서 이런 공정에 있어서의 이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선거관리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재외선거 우편투표 지금 국회 차원에서 한창 논의가 참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간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상 이 투표율이 저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리가 먼 곳도 있었고 아예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된 국가들도 많이 있었죠. 예, 그 공간 투표소로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늘 이제 그 투표율은 사실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는데 근데 역대 지난번에는 이제 네. 코로나까지 있어서 사무까지 중지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투표소도 만든다 이런 대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왜 우편 투표를 도입하지 않느냐 도입을 촉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선관위 의견을 보면은 이 우편 투표를 도입할 때 이 개별적인 이 신분, 그냥 국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제가 말로 한 적은 없는데 자료에 그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우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소 체계 자체가 좀 희미한 나라 국가가 있거나 아니면 등기 우편 이런 제도 자체가 좀 없는 나라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을 많이 말씀 주시는데 그래도 재외선거 실시하는 142개 국가 중에 이 61개 국가가 우편 또한 대립투표를 또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은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나와 있나요? 한 번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지. 그것도 이제 좀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파악된 게 있고요. 그리고 예. 통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142개국 중에 이제 한 44개국인가가 이제 우편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리 투표가 이제 허용되는 나라가. 그럼 별도로 계산됐나요? 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쳐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일부 이제 그런 문제들은 안고 있는 경우로 이렇게 파악되는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과 한계가 있다는 점은 예. 설명을 통해서 좀 예. 이해가 가는 한편 예. 그럼에도 이 투표율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때 이 등기우편제도 이 관련해서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 194개국 중에 133개국에 그래도 등기우편 제도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신뢰도가 낮은 국가가 65개국이고 이 신뢰도가 높은 그 국가들이 31개국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제출하신 자리 맞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국가들만 대상이라도 거기에 있는 제외 국민들이라도 대상으로 먼저 한 선거들에 있어서 좀 시범 운영이라든지 그 국가들 대상으로만 이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좀 의원님 그게 국가별로 차이를 두는 것이 온당치 않다. 차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이 우편 투표의 그 현실성, 실현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도 이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논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좀 나왔던 문제 몇 가지만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 투표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여당 현재 당내 경선 과정에도 온라인 투표가 도입이 돼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선관위에다가 이제 언제까지 이 공직선거를 사실 목표로 해서 이게 도입되고 개발하고 연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겠냐 했더니 2025년까지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대체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신속하게 지금 현재도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공직선거에 활용되는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직도 이제 전자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다 신뢰가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를 다 가져야만. 이 블록체인 기반의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4년이나 더 걸릴 일인가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요게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공직선거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또 법 제도 개선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려면 그 정도는 저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벌써 이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많이 지금 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단축의 여지는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이번에 이제 주민투표법 개정까지 해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그런 것들을 적용해보고 예.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이제 녹아들면 그러면 이제 사회적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거 추진을 해주는 좀 방향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예, 어차피 우편 투표에 한계도 많이 있는 만큼 말씀드리고요. 이 선거 사무원 수당 이 3만 원에서 이제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거에 이제 동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선거 비용 제한액도 연계해서 변동되는 관련 법안들을 현재 발의를 하셔서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럼 이 법안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법안들이 이제 선거 비용 제한액하고 함께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좀 그 재정 부담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건 재정 당국하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아무튼 저희는 우리 상임위 의원실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관해서 입법 논의가 있으면 저희는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